유니트 15 툴입니다. 가위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로크 칼라로 조그만 원을 하나 그려 놓습니다. 쇼 룰러 컨트롤 R 눌러서 자를 꺼내 놓고요. 자 있는 곳에서 밑으로 당겨서 가이드선을 하나 그립니다. 알파벳 C 눌러서 시저 툴, 가위 툴을 선택하시고 클릭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A 누르시고 위쪽을 드래그 하셔서 딜레이트를 2번 눌러서 삭제하십니다. 선택 툴 V 누르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스트로크 패널 앞에 화살표를 누르셔서 두께를 두껍게 하시고 라운드 캡 하셔서 끝부분이 둥그렇게 만듭니다. 엔터키 위에 백슬래시 누르시고 라인 툴로 선을 하나 긋고요. 라운드 사각형 도형 툴을 Alt 누르면서 클릭하시다 보면 라운드 사각형이 나오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면으로 바꿔야 되겠죠. Shift X 그 다음에 면색을 바꾸려고 하면 두 개를 교차해야 됩니다. X 위쪽에 올라가서 스와치 패널에서 색상을 노란색으로 해주시고요. V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맨 뒤로 보냅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좌우로 정렬. 두 번째 라인 툴을 이용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툴박스에서 라인 툴을 선택하시고 바닥을 클릭합니다. 길이는 100mm, 각도는 0도 하겠습니다. 두께가 약간 두툼하게 할 텐데요. 한 14 정도로 하고요. 끝부분은 90도 각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5도 각도로 몇 개를 복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인데요. 단축키는 R입니다. 또는 더블 클릭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45도라고 하시고요. 카피 누릅니다. 반복하시려면 컨트롤 D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툴을 이용해서 전체를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이거를 한 개로 통합시키겠습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유나이트를 눌러주도록 하죠. 바닥을 한번 클릭하신 후에 동그라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L 누르시고 마우스를 가운데다 놓으신 상태에서 Shift Alt를 누르고 동그라미를 그리도록 하죠. V 누르십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얼라인에서 먼저 얼라인 투 셀렉션인지 확인하시고요. 좌우와 상하를 잘 정렬해 주시고 앞부분을 뺍니다. 마이너스 프론트입니다. 이제 가이드선을 하나 그려 놓을 건데요. 가이드선이 기본으로 잠겨 있어야만 합니다.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라인 툴 엔터키 위에 백슬래시 누르시고요. 적절한 시간을 하나 만들죠. 분침입니다. 두께를 적절히 올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시침입니다. 조금 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초침입니다. 좀 더 가늘게 해주시고 색상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도록 하죠. L 시계 뒷부분입니다. 크기를 약간 크게 해주시고 Shift X 그 다음에 면색을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X 누르시고요. 스와치 패널에서 적절한
색상을 하나 선택해 주도록 하고요. V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Arrange, Send to Back 하면 맨 뒤로 가겠죠. 이제 전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그룹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이드선이 반드시 잠겨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룹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선택하신 후에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오른쪽에도 옵셋 패스가 보이죠? 두 개가 동일한 기능입니다. 옵셋 패스 하셔서 플러스인 상태에서 크기를 약간 크게 조정해 주시고요. 적당한 수치가 되셨으면 OK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다소 어두운 색깔로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모드를 빠져나올 때는 화살표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펜 툴 P 누르시고요. 모양을 펜 툴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리플렉트 누릅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위치를 바꿔주신 후에 둘 다 선택하시고 가운데 정렬을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선택하시고 리플렉트 알파벳 O 누르시고 가운데를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허리젠탈 0도 카피하셔서 위아래를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그룹합니다. 컨트롤 G 누르면 됩니다. 레이어 패널을 꺼내겠습니다. F7 누르죠. 보시다시피 레이어 1번에는 그룹이 된 것들이 하나가 보이고요. 다만 두 개의 가이드들이 보이는데요. 가이드는 쓰레기통에 넣어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룹이 보이죠? 왼쪽으로 이미지를 좀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1번 안에 보면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크기를 조금 줄이도록 하죠. 그룹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복사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뒤에다 붙이겠습니다. Paste in Back인데요. 에디트 들어가시면 서브 메뉴에 Paste in Back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 밑에 그룹이 하나 새로 복사가 된 게 보일 겁니다. 위에 있는 그룹은 잠시 잠그고 눈을 꺼놓도록 하고요. 밑에 있는 그룹을 선택하셔서 유나이트 눌러서 한 개로 통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색상은 조금 더 진한 파란색으로 정해주도록 하죠. 다시 한번 파란색 시계 모양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뒤로 붙이겠습니다. 컨트롤 B 가운데 있는 패스도 잠시 잠가 놓도록 하고요. 맨 밑에 있는 패스만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계 모양은 현재 눈을 꺼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가운데 잠겨 있는 애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애는 오른쪽 밑에 있는 겁니다. 맨 밑에 있는 애를 선택하시고 Transparency, Opacity 0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중간에 있는 자물쇠를 풀고 두 개를 선택합니다. 잠시 문서의 단위를 좀 확인해 보죠. 프로퍼티 패널에 들어가면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픽셀로 변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블렌드 옵션 들어가서 맨 밑에 Specified Distance를 1픽셀로 변경해 놓도록 하죠. 오케이 합니다.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 단축키는 Ctrl Alt B입니다. 그러면 그림자 형태가 됩니다. 이제 그룹 해놓았던 시계 모양의 눈 아이콘을 켜고요. 잠금을 풉니다.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릴 건데요. 색상은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선택하시고 Shift Alt를 누르고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리고 선택 툴로 바꾸신 후에 일단 맨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잠깐 보시면 바로 이 원이 초록색 원이죠. 얘를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Ctrl C 앞에다 붙입니다. Ctrl F. 방금 전에 앞에 붙인 동그라미를 맨 위로 마우스로 당겨서 위로 올립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 이것으로 두 번째 라인 툴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번엔 위스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 툴을 이용해서 알파벳 S 모양을 써 놓았고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무지개의 사각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드래그 하셔서 아트 브러쉬로 등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트 브러쉬가 등록이 되죠. 펜 툴로 그려 놓았던 S를 아트 브러쉬를 적용합니다. 두께를 좀 얇게 조정해 주시고요. 위스 툴입니다. Shift W입니다. 여기 툴이 보이죠? 일부의 구간은 좀 얇게 하시고요. 또 어떤 곳은 조금 두껍게 하시고 해서 두께를 자유롭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그레디언트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른쪽에 그레디언트 패널을 보시면 타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니어, 레디얼, 프리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그레디언트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자유형, 프리폼 그레디언트로 무작위의 포인트를 혼합해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혼합 방식의 그레디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다가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십니다. 그레디언트 패널에 가서 프리폼을 선택하시죠. 그 다음에 옮겨주시고요.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십니다. 다시 스팟 부분을 옮겨주시고 색깔을 선택하십니다. 물론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Ctrl Z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아래로 Alt 누르고 하나 복사해 놓죠. 약간 진한 색의 회색을 선택하시고요. 이펙트, 블러, 가우시안 블러 해서 좀 흐리게 만들어 놓도록 하고요. 오케이. 위쪽으로 보낸 후에 맨 뒤로 보내면 되겠죠. Arrange, Send to Back. 위에다가 타이핑해서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펜슬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단축키는 N입니다. 스트로크 컬러를 준비하시고요. 드래그 하시다가 감자 모양을 그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끝부분에 동그란 모양이 나올 때 Alt를 누르시고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슬 툴을 Alt 누르고 클릭하셔서 부드러운 스무스 툴로 변경하신 후에 약간 문질러서 패스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여러 차례 마우스를 이용해서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드로퍼 I 클릭하시고 면색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면색을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X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누르면서 바닥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십니다. 조금 어두운 색깔로 선택을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단축키는 U인데요. 메쉬 툴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색상을 어둡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더 밝게 하실 부분이 생긴다면 단축키 Q 누르시고 그 부분을 드래그 하신 후에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꼼꼼한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Shift B 눌러서 블러 브러쉬를 선택하시고요. 원하는 색깔이 있다면 Shift B 상태에서 클릭하셔서 감자에 점을 찍을 수도 있고요. 대괄호 열기 닫기를 눌러서 점의 크기를 다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퍼스펙티브 그리드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퍼스펙티브 그리드 툴의 단축키가 Shift P라고 보이죠. 먼저 화면을 컨트롤 빼기를 하나만 눌러 주시고요. 왼쪽에 동그란 부분 보이시죠? 소실점입니다. 움직여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컨트롤 빼기 한 번만 더 누르고요. 수평선의 높이를 조절할 때는 가장 왼쪽 끝에 허리전 레벨을 위아래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도 보시면 조절하는 게 보이시죠? 위쪽에도 보시면 수직 격자 범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조정이 되셨으면 왼쪽에 보면 평면 전환 위젯, 플랜 스위칭 위젯이라고 보이는데요.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파란색 부분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키패드의 숫자 2번을 누르시면 초록색, 그러니까 바닥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누르면 주황색, 오른쪽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4번을 누르시면 1번, 2번, 3번이 아닌 부분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1번을 놓고 사각형 M 누르고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2번은 바닥이 그려지는 겁니다. 3번은 이렇게 주황색 부분이 그려지는 겁니다. 4번 하시면 원하는 평면적인 모양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화나 설계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소실점을 만들어서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각형 M 누르시고요. 키패드의 숫자 1번을 눌러서 파란 부분에 그리드에 맞춰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굵기를 약간만 굵게 해서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닥을 그리실 때는 밑부분인데요. 단축키 키패드의 숫자 2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가 안 먹는 경우에는 퍼스펙티브 그리드 툴이 선택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시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바닥을 그려보도록 하죠. 네, 됐고요. 단축키 키패드에 3번 누르셔서 주황색이 됐으면 이렇게 오른쪽 부분을 그리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지금 면 색깔이 있어서 뒷부분이 보이지 않네요. 면은 스트로크를 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을 누르시게 되면 또는 마우스로 클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도형 작업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주황색, 오른쪽에 3번이죠. 창문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처럼 원근 격자 툴을 이용해서 푸시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간을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컬럼 그래프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 툴이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가로로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드래그 하겠습니다. red라고 쓰시고요. blue, green, yellow, purple 이렇게 가로로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red에다는 숫자를 5라고 입력하시고 2.5, 7, 2, 3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가로로 입력하는 경우에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플라이 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로로 입력해 보도록 하죠. red, blue, green, yellow, purple 수치를 5, 2.5, 7, 2, 3으로 입력해보고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가로로 입력했던 경우이고요. 지금은 세로로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컬럼 그래프 툴을 선택하시고 드래그 합니다. 4, 6, 7, 3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오른쪽에 어플라이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막대 그래프를 두 줄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드래그해서 삭제하신 후에 해보도록 하죠. 먼저 세로로 입력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보십니다. 자, 그러면 그룹 컬럼 바 그래프, 즉 두 줄로 된 막대 그래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전체를 지우고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라인 그래프 툴을 찾습니다. 먼저 드래그 하시고요. 연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쌍따옴표를 붙여야 됩니다. 2018 쌍따옴표, 2019 쌍따옴표,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를 붙여야만 연도로 인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2018 연도에는 110이라고 입력하고요. 130, 120, 150, 170이라고 입력하고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이제 마우스의 오른쪽을 눌러서 타입을 누르겠습니다. 그래프 타입이 있는데요. 밸류 액시스로 바꾸시고 오버라이드 캡슐레이트 밸류를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미니멈 100, 맥시멈 200으로 놓으시고 4등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길이는 풀 위스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픽스에 한글로 리을이라고 입력하시고 나서 한자 키를 눌러서 원으로 바꿔주시면 왼쪽에 200원, 175원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부호가 붙게 되고요. 서픽스에 만약에 0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200이 아니라 2000이 되는 겁니다. 1750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숫자 5를 입력한다라고 하면 2005가 되고 1755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되셨으면 OK 누를까요? 이번엔 심볼 스프레이어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툴 안에 보면 다양한 심볼을 활용한 툴들이 있고요. 바깥으로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 15번에 보면 개미가 있는데요. 개미를 심볼화하고 나서 활용해 보도록 하죠. 개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심볼 패널에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등록하겠습니다. 익스포트 타입은 그래픽으로 해주시고 OK 합니다.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좀 정해줄 텐데요. 기본 크기가 70 정도 되는데요.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0 정도로 해주도록 하죠. OK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몇 차례 드래그 하셔서 개미를 여러 마리를 만들어 놓고요. 아트보드에 뿌려진 개체들을 인스탄스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에 있는 심볼 시프터 툴로 드래그 하여서 서로 붙어져 있는 심볼들을 좀 떼어 놓도록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볼 스크런처 툴로 길게 누르면 가까워지고 Alt를 누르면 멀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번엔 네 번째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볼 사이저 툴입니다. 클릭하면 커지고요.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작아집니다. 다시 해볼까요? 클릭하면 커지고요.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작아지게 됩니다. 이번엔 다섯 번째입니다. 심볼 스피너 툴인데요. 회전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보이시죠? 네, 원하는 방향으로 개미를 회전시켜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가장 끝에 있는 심볼 스타일러 툴을 이용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픽 스타일이 있습니다.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시고 클릭하시면 변경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놓고요. 다시 이걸로 바꿔보도록 하죠. 이번엔 심볼 스크리너 툴을 이용해서 다소 크게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진하게 다시 하고 싶으면 Alt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흐려지죠. Alt 누르면서 클릭하면 더욱 투명도가 뚜렷하게 바뀝니다. 심볼 패널에 들어가서 심볼과 링크를 끊어줄 수도 있습니다. 언그룹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독립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밑으로 좀 내려놓고요. 방금 전에 연결을 끊어 놓은 심볼을 다시 한번 색깔을 변경하시고요.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볼 패널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래픽으로 변경하시고 OK 합니다. 다시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노란색 개미를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번엔 인스턴트의 색깔을 왼쪽에 심볼 스테이너 툴을 가지고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여기를 클릭할 때 다른 부분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원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색깔을 해볼까요? 빨간색을 하고 클릭. 네,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메쉬 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면색으로 된 동그라미를 하나를 그리시고요. 직접 선택 툴로 윗부분의 앵커 포인트를 위로 조금 올려주시고요. 컨버트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부분을 드래그해서
키보드의 방향키로 약간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양을 최대한 물방울에 맞게끔 예쁘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면색을 먼저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메쉬 툴의 단축키는 U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클릭하고요. 밑에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방금 전에 클릭한 거는요, 좀 어두운 색깔을 정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한 번 더 클릭하시고 밝은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요. 키보드에서 방향키 밑으로 내려서 조금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 눌러서 라쏘 툴로 여기 있는 포인트를 선택하셔서 밑으로 좀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선택 툴로 핸들을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더욱 자연스러운 모양이 되겠죠. 직접 선택 툴로 조금만 더 위로 올려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의 물방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쉐이프 빌더 툴을 이용해서 태극 문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원을 하나 만드시고요. S, 엔터, 30, 카피. 다시 한번 큰 원을 선택하시고 S, 엔터, 40, 카피. 다시 한번 선택 툴로 큰 원을 선택하시고 S, 엔터, 60, 카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큰 원만 선택하시고 S, 엔터, 70, 카피. 가운데 있는 작은 원들만 선택하시고 복사. 전체 선택하시고 왼쪽 정렬. 되셨죠? 바닥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F. Shift 누른 상태에서 큰 원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정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하셔도 좋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Q 눌러서 라쏘 툴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딜레이트 삭제, 이렇게 드래그해서 딜레이트 삭제. 태극 문양이 어느 정도 나왔죠. 이 상태에서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의 방법을 쓰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큰 원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맨 뒤에다 붙입니다. 컨트롤 B. 페이스트 인 백이죠. 그 다음에 Shift X 눌러서 면 색깔을 노랑으로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하신 후에 왼쪽에 Shift M 눌러서 쉐이프 빌더 툴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색상 클릭. 빨강입니다. 두 번째 노란색 클릭. 세 번째 파란색 클릭하시고요. 직접 선택 툴로 빨강과 노란과 파랑을 Shift 누른 채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드래그해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검정색 테두리를 넌 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라인 툴 안에 있는 렉탱글 그리드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이런 모양의 그리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를 입력해 보도록 하죠. 바닥을 클릭하겠습니다. 수치는 100 하시고요. 허리젠탈 디바이더를 9, 버티컬 디바이더를 9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0 하시고 OK 하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숫자를 조금 변경해 보죠. 렉탱글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시고 바닥을 클릭합니다. 동일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15라고 입력하시면 약간 점점점점 오른쪽과 밑으로 점점점점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조금 더 다르게 수치를 입력해 보죠. 오른쪽에 100이라고 하고요. 밑에도 100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아주 많이 점점점 좁아지는 그리드 사각형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반대의 수치도 넣어보도록 해보죠. 클릭하시고 마이너스 100 하시면 왼쪽으로 간격을 좁힌 그리드 사각형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오브젝트에 페인트 통으로 손쉽게 색상을 채우는 도구입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면색을 앞에다 놓겠습니다. 단축키는 K입니다. 빨간색으로 클릭, 초록색으로 클릭, 파란색으로 클릭,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색상을 채우실 수 있는 툴입니다. 마지막에 expand 해주십니다. 이상으로 유니트 15 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유니트 16 기능 이해하기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